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6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5월 1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을사년 임오월 병오일이 되겠고, 일지는 병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을 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축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조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합니다. 춘하 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데,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동궁하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죠. 대표적으로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에 비유할 수 있겠고, 병화는 왕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약하면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병화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빛을 가리다 회귀무광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를 지용하게 되는데, 일간이 왕할 때는 금수를 위주로 배합을 하고요, 일간이 약할 때는 간목과 임수를 위주로 이렇게 배합하게 되는데, 자,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바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은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을 얻었다라고 해서 득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의 병화는 굉장히 신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조열한 그런 구조. 태양빛이 밝으면 좋지만은 그 전체 세계가 너무 뜨겁게 되면은 나무도 사람도 동물도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5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병화의 빛을 보광도 해야 되고요. 보광.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도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보죠. 수는 임수와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7살이 되죠. 임수를 얻게 되면 이 임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병화를 보광해주는 수보양광 하는 역할을 하고요.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조우의 역할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수는 조우의 공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우를 하는 공력은 계수가 더 크겠죠. 그래서 5월의 병화는 임수와 계수를 같이 쓰는 것을 좋아한다. 관살 혼잡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4월, 5월, 미월도 화가 왕해질 수 있죠. 이러한 때에는 관살혼잡을 좋아한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미련 없이 임수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5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여기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월 되면 수는 태지가 되는 것이니 4, 5, 미월의 수는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5월에 화가 왕할 때보다 수가 있게 되면은 화다 하면 수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반드시 재성인 금이 있어서 이 임수를 갖다 보좌해 주어야지만 병화를 보강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병화 일간이 되겠고요. 그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첫 번째로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두 번째로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 격국과 용신도 중요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는 격국이 명확하고 용신이 명확한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격국과 용신이 희미하다라고 하면 그 사주는 좋게 볼 수 있는 사주는 아닌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뭔가를 중화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라고도 하고요. 이 왕상휴수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안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가 되겠습니다. 그 오행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또 일간의 왕세가 되겠죠. 일간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기 때문에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 일간이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적당하게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주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일간이 너무 왕하면 법을 무시하거나 너무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너무 약하면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과 역량이 부족하게 되죠. 사주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을 내가 주체가 돼서 끌고 가야 되는데, 너무 약하거나 너무 왕하면 나의 삶을 내가 주체가 돼서 끌고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사주 8글자 안에는 어떤 개념? 시간의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 동물, 식물이 살고 있는 현세를 암호화시켜서 이제 사주 8글자로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주라고 하는 것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후 조건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열이고, 한난조습으로 표현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는 것이고,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주가 너무 건조하거나 습해서도 안 된다. 적절하게 따뜻하면서 습기도 적절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람, 동물, 식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왕세한열의 중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었다? 용신이다 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용신법 중에서 왕세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이 되겠고, 한열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조후용신법이 되겠는데, 크게 5가지 용신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억부용신법과 조우용신법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격국과 용신을 보는 것도 결국은 또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오화는 음화가 됩니다. 양용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왜냐하면 오화라고 하는 것 지장간 보게 되면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이건 정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지장간 꼭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 오화의 본기는 바로 뭐다? 정화가 되기 때문에,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화로 쓴다라고 하는 뜻은 그 본기가 음화인 정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음의 관계, 화가 화를 받으니까 양대음의 관계가 겁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겁재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양간이 월지가 포태법상 제왕지가 되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양인격이라고 씁니다. 양인격 이렇게도 씁니다. 양인격, 변양자에 칼날 인자를 써서 양인격 이렇게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만 논한다. 양간, 음간인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그 다음에 개수를 양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그건 잘못 본 것이고, 음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음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간은 음인을 보는 것이고, 양간은 양인을 본다. 그래서 양인격들 같은 경우는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매우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물론 기토와 정관에 투출하게 되면 뭐 상관격이 될 수도 있죠. 기토가 예를 들면 이렇게 우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상관격이 되는데, 이거는 화가 왕하고 상관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화토 가상관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기토 투출됐다고 해서 굳이 뭐 상관격을 논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양인격이다라고만 이해를 하셔도 뭐 크게 틀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가 되기 때문에 왕하면 뜨거운 열기를 조후시켜줘야 되고, 병화는 또 일간 병화는 왕하게 되면은 양수인 임수를 대동해서 병화를 수보 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월에 병화가 태어났다, 임수를 이렇게 얻게 되면은 이 임수는 병화를 보광하고 수보 양광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줄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여기서 임수에다가 개수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이건 뭐가 됩니까? 관살 혼잡이 될 수 있죠. 관살 혼잡. 근데 5월의 병화 또는 4월의 병화가 임계수가 있으면 관살 혼잡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다. 그래서 기뻐한다. 왜냐하면 임수로서는 병화를 보강하는 것이고, 수보영광, 그 다음에 개수로서는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우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은 아니고요. 각각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관살혼잡이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둘 다 용도가 있으면 오히려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수가 약하기 때문에 재성인 경신 금등이 있어서 임계수를 갖다가 생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를 봤습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계절, 여름이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화가 포태법으로 제왕지가 되죠. 12달 중에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5월인데, 연지에서 다시 화를 봤습니다. 기온이 예를 들어서 5월에 40도인데 화가 하나 더 생기면 50도, 60도 이렇게 올라가죠. 일지 보십시오. 또 오화병월주입니다. 이거는 거의 일간 자체가 극신왕한 사주.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거의 신왕무의가 될 수도 있다. 신왕무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한데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kg 예를 들면은 몸무게가 100kg, 뭐 150kg 나가면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 돼서 살을 빼야 되는데, 막 120kg, 막 150kg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계속 밥 먹고 고기 먹고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지고 건강을 해치게 된다.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이렇게 왕하게 되면 마치 그와 같다. 제가 왕세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내에 있는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인데,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반드시 뿌리 있는 관성, 일간이 왕할 때는 이제 관성으로서 통제,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굉장히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왕하다라고 하는 점. 연간의 인성인 을목은 뭐예요? 아이가 고도 비만인데 계속 엄마가 먹어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이 인성은 결국 또 다시 화를 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성 좋게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관성을 간신히 얻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임수가 아니라도 뭐 간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이거는 염상격이 될 수도 있다. 염상격이라고 해서 전체가 하나의 불로 이루어진다. 이걸 갖다가 전왕격 중에서, 전왕격은 일간이 예를 들면 일간이 병화인데 전체가 화가 되면 전왕격이 되는데, 그 중에서 화는 염상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 월간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염상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 되더라도 염상격 합격이 된다라고 해서 차라리 임수를 생해주는 그 금을 보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임수 하나 빼고는 다 목화로 이루어져 있죠. 극신왕한 사주이기 때문에 생시 반드시 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보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1 먼저 생시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자시 시지에서 사수를 얻었기 때문에 임수가 여기 자의 뿌리를 둔다.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5월에 화토가 동궁한다고 했죠. 화토 동궁한다. 그러면 화토는 같이 움직인다. 무토 설명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일간이 병화일 때 5월에 태어나도 양인격, 일간이 무토일 때 5월에 태어나도 양인격이 됩니다. 시간에 있는 무토가 양인격이다. 그렇게 논하진 않죠. 사주 분석은 항상 일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무토 투출하게 되면 화도 왕하지만은 화토 동궁으로서 그런 회기 무광이 되는 것이고, 근데 무토는 뭐예요? 용신인 임수를 갖다가 토극수해서 파극해 버린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임수가 자의 뿌리를 뒀는데 무토 얘를 파고요. 더 결정적인 것은 자수가 뭐예요? 자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지는 오하고 좌우충이 됩니다. 좌우
좌우충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 자수가 완전히 날아갑니다. 쇠신충왕, 쇠신충왕 왕자발이라고 해서 쇠신은 쇠약한 신이 왕한 신을 충하게 되면, 충왕하게 되면 왕신이 오히려 폭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쇠신이 왕신을 충하게 되면 화가 더 일어나서 물이 금방 쪼그라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다는 얘기일까요? 나쁘다는 얘기일까요? 매우 안 좋은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차라리 무자시가 될 바에는 기축시가 되는 것이 좋다. 제가 원래 병화일간은 무토,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거, 그리고 병화일간이 기축시를 좋게 표현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이 또 그 날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회광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설기순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선이 빵빵하게 불어 있으면 잘못하면 터지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트름을 좀 하거나 가서 방구를 끼거나 아니면 이제 볼일을 좀 보거나 해서 빵빵한 배를 갖다가 줄여야 되죠. 풍선이 빵빵하면 바람을 좀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예를 들면은 병화를 매우 좋게 한다기보다는 너무 왕한 기운, 왕한 화의 기운을 그냥 고무풍선 바람 빼듯이 이렇게 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냥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술시는 이제 오술합의 무토 투출돼 있죠. 완전 임수가 있는데 거의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그런 관성이죠. 무토가 임수를 완전 파극해서 없어진, 이거 큰일 나죠. 이거 거의 법을 무시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경인시 이거는 이제 지지로는 인호화국에 완전 불바다죠. 겉은 그러니까 속은 이렇게 불바다인데 겉은 경금이 임수생해지는 반들반들한 모습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미운 우리 새끼의 그게 학인가요? 이게 겉은 우아한데 발은 이렇게 난리가 난다라죠. 이게 바로 그래. 겉은 되게 있어 보이고 명예도 있어 보이고 재성도 있어 보이고 겉은 화려한데 속은 불바다야. 이런 사람들이 뭘 많이 한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겉은 화려한데 속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언변이 언행이 일치가 안 된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제멋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신묘시 비슷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생신 임진시면은 아까 말했던 기축토가 왕토의 기운을 설한다라고 했고요. 여기도 습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술토는 열기를 가중하는 토, 미토도 열기를 가중하는 토이기 때문에 안 되고, 축토, 진토는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흡습할 수 있겠고, 간신이 진중 고지, 수의 고지에 임수 두 개가 뿌리를 둬서 적절하게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식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충격적인 얘기를 오늘 명식에 한해서 저라면 태기를 할 때 오늘은 하지 않아요. 오늘은 왜냐면 이제 너무 평고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대운을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5화 4화가 붙어 있을 때 이거 50대 60대잖아요. 여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0대 60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때 좌우충 사이충 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초반에 오면 초년운이 안 좋은 것이고, 이런 운이 이렇게 중년운 오면 말년운이 이게 좀 많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택이라는 입장에서는 임진시가 됐든 병신시가 됐든 기회시가 됐든 제가 택일할 때는 굉장히 요건 꺼리는 날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계사시, 갑옷이 모두 일간이 너무 왕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목이 있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완전히 고갈돼서 아까 말했던 염상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역시나 격이 파격이 됩니다. 결국 염상격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금수운 갈 때는 역시나 좋은 꼴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평고한 사주를 볼 때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금이 있어서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 중에서 만약에 선택한다면 저라면 기축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임진시, 그 다음에 병신시 또는 기해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기해시도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해수가 있어서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 임진, 병신, 정연은 좀 이거는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해시 중에서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정작 내 아이를 내 손자를 태길할 때는 저는 이날은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